더불어민주당의 어른이죠. 상임 고문 이해찬 고문이요. 지난주 금요일에 민주당의 전북 도당에서 이해찬 고문이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민 씨의 아버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해찬 고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종의 서울대에서 이해찬 나의 이름을 좀 빼라고 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대학교에서 파면했더구만요. 딸이 장학금 받았다고 파면을 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무도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저도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진짜 동창회에서 명분 빼라고 하고 싶어요. SNS 많이 보시고요. 쓰레기 신문 보지 마세요. 기성 언론은 제가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그래요. 기레기란 말이 뭐예요? 쓰레기 같은 기사를 쓰는 기자를 기레기라고 하잖아요. 글쎄요, 이해찬 고문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쓰레기 신문, 어떤 신문을 겨냥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을 겨냥해서 쓰레기 신문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고 보니 이해찬 고문이 지난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내년 선거 때까지 계속해서 의원들 잡아가고 압수영장하고 막 그거 할 거라고요. 저쪽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다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탄핵이에요, 탄핵. 헌법의 기본 정신을 무시했잖아요. 이건 탄핵시켜야 된다니까요. 이건 박근혜의 국정농단보다 더 훨씬 심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장해찬 최고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저런 이야기는 이해찬 전 대표나 민주당의 원로가 아니라 장경태 의원, 김용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겹쳐요. 허허.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한 원로가 해야 될 일은 당의 주류나 당의 기득권이 못하는 이야기. 우리 당이 반성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또 국회의원과 정치권이 기득권 내려놔야 된다. 이런 고언을 해야 되거든요. 이 발언마다 정치적 평가는 좀 갈리지만 차라리 민주당 출신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그런 역할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도 당 지도부가 되어 보니까 당의 소위 말하는 주류나 지도부는요. 이 강성 지지층이나 전통 지지층 쪽으로 조금 더 이 당 운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 당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원로들이 그러면 안 된다. 중도로 가야 된다. 외연 확장해야 된다. 이런 또 죽비를 내리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해찬 대표는 소위 말하는 친명계 핵심들이나 개딸들 지지받는 사람들보다 더 왼쪽으로 더 강경하게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원로의 존재 의의가 완전히 상실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발언으로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서는 게 민주당이나 소위 말하는 좌파, 진보 진영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이해찬 전 대표가 왜 그런지 전 짐작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쌍방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때 대북 사업 관련해서 수사 많이 받고 있는데 예. 그중에 아태업이나 이런 데는 이해찬 전 대표의 입김이 강하게 미쳐 있는 곳이고 구속되어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재명의 사람 이전에 이해찬의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 이해찬 전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 중 한 명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정치적으로 옳지도 않고 민주당에게 도움도 안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 과거 황교안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실패했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구나. 예. 그때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은 변경했지만 기성 언론의 비판 다 무시하고 SNS나 유튜브 위주로 가다가 21대 총선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한 언론이나 뉴미디어의 역할이 있어요. 그걸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예. 저렇게 이해찬 전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언론은 다 틀렸고 우리 편 들어주는 SNS 유튜브만 봐라. 이거는 황교안 체제가 망했던 지름길입니다. 어허. 그 길을 지금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해찬 고문의 저러한 주장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이해찬 고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고문님 파면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조국 전 장관을 억지로 비호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해찬 고문께서 조국 수호에 나섰습니까? 그러면서 조국 인물, 조국을 수호하지 말고 오히려 조국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개인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조국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문님.
어떻습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이 고문의 주장들이 연일 뉴스화되고 있고 뉴스의 중심에 이 고문이 서고 있는 이 모양새가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뭐 정치권에서 고문이나 원로의 역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해찬 고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현역 정치인으로 있을 때도 상당히 강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주목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반박을 했던 부분들이 저 부분이 사실관계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지금 징계 사유로 삼은 건 7개의 혐의를 가지고 징계 사유로 삼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2개는 무죄로 나왔었고 하나 남은 게 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저 장학금 받은 부분 하나만 남아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서울대 출신이고 서울대 정치인을 대표하다시피 하는 상황이었었고, 서울대에서 그동안에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뭐 감사 결과 적발됐던 사람들이 600명이 넘게 적발되고 있었는데 징계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딸의 장학금 문제를 가지고 게다가 그게 아직 판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파면을 시켰다는 건 좀 지나치다라는 말씀을 이해찬식 화법으로 좀 강하게 하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 의원님. 네, 사실 저는 이해찬 고문이시지만 저는 상황이시잖아요. 민주당에서 이해찬 고문이 갖고 있는 입장은 위치는 뭐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재명 대표보다 더 정신적으로 이해찬 대표 고문의 메시지가 의미가 있는 상황인데요. 저런 분이 저렇게 선동적인 발언을 자기 당 지지자들에게 하고 박수 받으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저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또 저런 그 발언했다고 알려준 것 중에 제가 가장 걱정이 되고 큰일이다 싶은 건 이런 상황들을 끝내려면 내년 총선에서 꼭 이겨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예, 총선에서 이기면 뭐가 달라집니까?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고문님? 총선에서 이기면 검찰하고 법원이 재판과 판단을 하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집권할 수도 있으니까 잘 봐드려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아셨고 아직 그 시대를 그리워하시는 겁니까?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변해야 합니다. 이해찬 고문 같은 민주당의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구태라고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매우 무례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건 사과 한번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정말 내년 총선에서 이해찬 고문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 박지원 전 원장 같은 생각을 하시고 발언하시는 분들은 제발 좀만 내년 총선에서 우리 정치에서 좀 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찬 고문이 기성 언론을 겨냥해서 쓰레기 하치장이다. 기자들을 뭐 기레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 저도 언론인으로서의 한 명인데 저 얘기를 듣고 썩 그렇게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